안녕하십니까.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2019년 개통된 교통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. 대한민국 부동산에서는요,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몇 개 있는데, 그 중에 사실 첫 선을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을 따라 돈을 묻어라란 말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토 자체가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 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져요.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하자면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간에 없던 길이 뚫리거나 없던 전철이 뚫리거나 아니면 뭐 원래 있던 길이 넓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.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있는 건물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. 그게 집이든 상가든 뭐든 간에요. 그래서 이 길이란 건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국도나 뭐 일반 도로 이런 거 말고요. 뭐 고속도로, 그리고 철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가 더 있는 게 뭐냐면, 이 내 땅 바로 옆에 아니면 내 집 바로 옆에 철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철을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. 반드시 전철역을 이용을 해야 되죠.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반드시 나들목을 이용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나들목과 그리고 이 역으로 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.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더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, 그리고 그 높은 건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역세권이란 말이 있고, 그래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에 골든벨트란 말이 있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2019년에 개통될 거, 이미 개통된 것도 있고 될 것도 있고요. 혹은 착공 들어갈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개통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근데 좀 이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, 개통되는 거 이제 올해 개통이 된다고 하면요, 사실 이 사업들은 몇 년 전부터 기본 계획을 세우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공청회를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지금에야 개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 내가 사는데 인근이라든가 내가 관심 있던 지역의 인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요,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이미 3년 전, 5년 전, 6년 전, 7년 전에 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어디로 빠지는지, 그리고 전철역이 정확히 어디로 빠져서 몇 번 출구가 어떻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. 이미 개통된 다음에는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이유라서 땅이든 건물이든 너무 비쌉니다. 물론 이제 실수요자 목적일 경우에는 이때 들어가는 게 맞긴 맞죠.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개통 예정인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철도나 도로로 구분하기보다는 그 개통 시기로 구분을 할까 해요. 사실 올해 개통은 아니고요. 이미 며칠 지난, 지난주죠. 지난주인데 표현하자면 뭐 굳이 작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, 지난 12월 27일 날 GTX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. 착공 시까지 거창하게 가졌었죠. 근데 같은 날 GTX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착공이 들어가고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별로 와닿지 않겠습니다만,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가 있었냐면,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있죠. 용인과 서울 간의 고속도로지만 사실 저 끝에 점은 광교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수원에서 그 강남권으로 갈 때도 요 도로를 많이 타죠.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하고요. 요 경부고속도로랑 용서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분기점 얘기를 하죠. 근데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었는데 지난 12월 27일 날 여기 분기점이 만들어졌어요. 정션이라고 얘기하죠. JC라고 표기를 하고요. 그러면 이 IC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지입니다. 아무튼 요 정션이 설치가 되면서 이제는 수원에서 그리고 뭐 용인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죠.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날 GTX A 노선의 착공과 요 금토 JC의 개통, 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. 착공식은 막 대대적으로 방송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 그 JC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얘기가 없더라고요. 근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더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. 자, 그럼 올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서 요 관련된 기사를 보도를 해줬는데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. 2019년 3월 달에 울릉도의 일주도로가 완성이 됩니다. 이거 그야말로 완전 수건 사업인데요. 55년 만에 개통이라고 하네요.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긴 사업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동네 주민분들은 많이 불편하셨겠죠. 이전까지는 배를 타야지 갈 수 있는 곳들도 이제는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울릉도 주민분들이랑 관광객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는 5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됩니다.
이것도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라고 봐요.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남까지 연결됩니다. 하남. 그래서 하남선이라 불리고 있죠. 하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도시철도가 간 게 없어요. 그래서 5호선이 연장되는 것 자체가 하남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. 내년에 2020년에 2단계까지 개통이 되면 그야말로 하남시 이제 한복판이 철도망으로 다 개통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난 다음 2019년 7월 달에요. 김포 지역의 도시철도도 개통이 됩니다. 요것도 이제 김포 지역이 처음 들어가는 거죠. 이거는 이름이 좀 거창해요. 골드라인이라 부릅니다. 요 골드라인은 김포 공항역에서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철도예요. 김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철도겠죠. 요거 통해서 김포란 지역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어요. 근데 문제가 사실 김포 아무리 이제 그 김포 지역을 다니는 철도를 하더라도요. 도시철도인데 두 량밖에 안 돼요. 두 칸밖에. 지금 9호선 같은 경우에는 4칸짜리가 있죠. 그거 타면 진짜 미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두 칸짜리라니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. 물론 수요 계산을 다 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탈 때 불편하지 않을까. 이 정도면 거의 뭐 경전철 수준이거든요. 자, 다음은 2019년 몇 월 달에 개통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. 2019년 안에 개통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2019년 말에 개통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. 일단 서해선 복선 전철이 있죠. 그게 2019년 6월까지 준공이 되고요. 그 다음부터 시운전을 통해서 2019년 말 그리고 혹은 2020년 초에 개통될 예정입니다. 이 철도나 도로 같은 것들이 사실 제 시간에 제대로 개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요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공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올해 말쯤에는 뭔가 시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개통은 뭐 냉정히 따졌을 때 내년 초쯤에 될 것 같긴 한데요. 어쨌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노선 중에 하나가 수인선이라고 있죠. 수원과 인천을 연결해주는 노선이에요. 그 중에 현재 이제 뭐 오이도에서 연결되는 거, 월곶에서 오이도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. 근데 그 노선의 마지막 구간이 한대암역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. 요게 완공이 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이전에는 굉장히 돌아가고 막 사실상 전철로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았죠. 이전에는 뭐 구로까지 가서 구로에서 1호선 타고 수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수원까지 철도로 55분 거리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. 그리고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수인선 타고 오면 수원에서는 그 분당선이 있죠. 분당선 타고 선릉 그 전에 이제 물론 분당도 있겠습니다만 수원과 분당을 거쳐서 선릉역을 도착을 하고 선릉에서 왕십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노선이 만들어질 겁니다. 수도권에 거대한 외곽철도가 만들어지는 셈이죠. 어쨌든 지금 GTX라는 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상 GTX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순환철도가 크게 만들어지면 요거를 이제 X자로 크게 가로지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. 그러면 이 순환철도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. 다음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요. 아파트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죠. 근데 이 강남 일대가 들썩일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뭐가 있냐면 서초역 가면 법원이 있습니다. 대법원이.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뭘로 막혀 있냐면 서리풀 공원 거대한 공원이 막혀 있습니다. 근데 현재 그 서리풀 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공사 중이고요. 그게 올해 말에 개통한다고 하네요. 이게 개통되면 그 내방역이 있죠. 내방역. 7호선에 있습니다. 내방역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초역에서 삥 돌아서 방배역으로 넘어갔다가 쭉 사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 터널을 통해서 바로 내방역을 가고 그리고 바로 이수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직선 코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게 있냐? 문산에서 파주에 있는 거죠. 문산에서 임진강까지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. 이미 전로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전철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지금은 막 엄청 천천히 가는 거 있죠. 그거만 다니고 있지만 올해 말 되면 이게 전철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하네요. 약 6km 정도 구간이 개통이 될 겁니다. 아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겠죠. 지금도 임진강에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하고 있거든요. 또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가 월곡 판교선은 알고 계시죠?
그게 뭐 내년에 착공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. 2021년 착공입니다. 근데 이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경강선이라는 거대한 노선의 일부일 뿐입니다.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한다는 노선이 경강선인데, 경강선에 지금 이제 월곶 판교선 빼놓고요. 지금 성남에서 여주까지 가는, 그 여주에서 원주까지, 원주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요 노선도 경강선인데, 올해 말에 어떤 게 개통 예정이냐면, 경강선에 이제 미개통 구간이 있어요. 이게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KTX로 이동이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그런 노선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, 그 경강선이 마무리되면 어쨌든 간에 강릉까지 KTX로 쭉 가버리는 거니까요. 거기서 이제 포항까지 KTX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거기서 그 정동진까지 지금처럼 천천히 가는 관광철도가 아니라 KTX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죠. 근데 뭐 정동진 사실 빨리 가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는 뭐 나름 뭐 낭만 여행 뭐 이런 여행 때문에 가는 거지, 비즈니스 마냥 빨리 기차 타고 가야지, KTX 타고 가야지 이런 경우는 글쎄요 어떨려나. 자, 다음은 도로인데,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라는 게 있습니다. 시와 쪽에 있는 거예요. 안산 좀 바로 아래쪽이고, 예전에 반월공단 바로 아래 붙어 있습니다. 나름 이제 첨단 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를 연결하는 그 연결 도로가 완공이 될 거예요. 올해 말에. 이것도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나중에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과 인천을 연결하는 구간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화성까지 연결이 되고요. 화성에서 이제 쭉 가는 게 제2외곽순환도로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말고 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, 그 전라도에 신안군이 있죠. 여기는 뭐 다른 걸로 유명한 동네입니다만, 여기도 섬이라는 그 특성, 섬이라는 폐쇄성 이런 것 때문에 좋든 싫든 주목을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. 경관도 되게 좋고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.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. 근데 이 신안에 새천년대교라는 게 개통된다고 합니다. 이 새천년대교가 그 신안에 있는 10여 개의 섬 그리고 앞회도를 연결한다고 하네요.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폐쇄적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저 경상도 라인에는 대구선이 있습니다. 대구와 영천 지역을 연결하는 건데요. 대구와 영천 같은 경우는 각각 경부선과 중앙선이 지나간 그 철도인데, 요 두 라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노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. 요것도 복선 전철화돼서, 복선 전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같이 있는 두 개의 노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요게 올해 말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뭐 철도 노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부산에 유명한 데죠. 그 물 위에 있는 역인데, 부산 동해선의 원동역이 개통한다고 합니다. 부산은 사실 제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원동역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자, 이상으로 그 2019년에 개통될 것들, 착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개통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아까 길을 따라 돈을 묻으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.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이지만,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, 그리고 착공이 들어갈 때, 마지막으로 개통이 될 때, 요 구간마다 부동산 가격들은 굉장히 급등하게 됩니다. 그 사업의 주목도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,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고,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고요. 땅값이 올라가면 상가나 건물값이 올라가게 되겠죠. 그런 식의 패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. 그러면 올해 개통되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래서 2019년 들어온 기념으로 이 교통망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.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2019년 부동산의 전망이라기는 좀 거창하고요. 2019년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,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까,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